미안해. 서윤아, 내 인생도 이제 좀 살아야지. 남편 태주가 차 문을 닫으며 뱉은 무책임한 한마디가 밤이슬 맺힌 숲의 공기를 잔인하게 가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아내를 하반신 마비라는 이유로 인적 없는 국도변에 쓰레기처럼 버린 남자의 마지막 변명이었습니다. 비릿한 흙내음이 코끝을 찌르고 휠체어 바퀴는 섭씨 사도의 차가운 진흙 속으로 속절없이 처박힙니다. 멀어져가는 검은색 세단의 배기음은 마치 서윤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비명처럼 들려왔던 겁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일까요? 서윤은 멀어지는 붉은 후미등을 보며 입술이 터지도록 깨뭅니다. 내 인생. 그래, 내 인생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내가 버린 게 뭔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부들부들 떨리던 서윤의 가느다란 다리에 기괴할 정도로 강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흙탕물이 튄 실크 드레스 사이로 마른 근육이 꿈틀거리고 그녀는 보란듯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눈동자는 이제 서늘하게 가라앉은 복수의 안광을 뿜어냅니다. 겨우 1000일이었어. 내가 인자한 미소로 건네던 그 독약, 내가 뱉었던 역겨운 말들. 다 돌려주는데 딱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네. 사실 그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남편이 주는 마비제를 몰래 버리고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재활을 견뎌낸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남편이 자신을 버리는 바로 그 순간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세계를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막을 올립니다. 태주의 세단이 뿜어내던 매캐한 배기가스가 밤안개처럼 숲속으로 흩어집니다. 3년. 그 억겁 같은 시간 동안 서윤은 이 휠체어라는 차가운 금속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겁니다. 서윤은 지금 당장 태주의 신복인 조 실장의 추적을 피해 이 숲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태주에게 보고되는 순간 지난 1000일간 준비한 모든 복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그녀는 진짜 시체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비되었던 다리는 아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만 개의 달궈진 바늘이 신경을 뚫는 듯한 발작적인 통증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아, 아직 아니야. 여기서 쓰러지면 그놈 뜻대로 개처럼 죽는 거야. 죽어도 서서 죽어야 해. 설상가상으로 멀리서 다시 조 실장의 차량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까마귀의 불길한 울음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고 서윤의 심장을 압박해왔던 겁니다. 서윤은 진흙바닥에 멈춰서서 조 실장의 차량 라이트가 비추는 방향을 관찰했습니다. 조 실장은 숲 안쪽을 뒤지는 대신 절벽 아래 낭떠러지만을 반복해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찰나의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가 확인하려는 것은 나의 생사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 남겨져 있지 않다는 추락의 증거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윤은 입고 있던 쇼를 벗어 절벽 끝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일부러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물 냄새와 쥐 냄새가 진동하는 좁고 습한 배수관 안으로 온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축축한 흙이 입안으로 들어오고 뒤집힌 손톱 아래로 진흙이 박히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윤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곧이어 조 실장의 구두 소리가 배수관 바로 위 지면을 둔탁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는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어?
이 몸으로 기어봤자 얼마나 갔겠어. 조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습니다. 그의 손전등 빛이 배수관 입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서윤은 폐가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견디며 심장 박동 소리마저 죽였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제발, 제발 그냥 가. 서윤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돌끝을 조 실장의 발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겨누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3년 전 사고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고 그녀의 오빠 서준 역시 태주의 함정에 빠져 몰락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조 실장은 절벽 끝에 걸린 쇼를 발견하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확인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높이면 시신 수습도 못할 겁니다. 흔적 지우고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조 실장의 차량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서윤은 피 묻은 손으로 배수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손톱 끝에선 선혈이 맺혔지만 눈동자엔 서늘한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태주 씨,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내 시체 평생 환영으로 보게 해줄게. 내가 잠들 때마다 내 숨소리가 들리게 해줄게. 비틀거리며 국도로 나선 서윤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일어선 걸 알고 있습니다. 강남 6성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연회장은 인공적인 백합향과 최고급 샴페인의 시큼한 산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을 수놓은 수만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뿜는 황금빛은 눈이 멀 정도로 찬란했지만 그 아래 모인 사람들의 미소는 차가운 얼음처럼 서늘했던 겁니다. 오늘은 태주의 태성건설이 수조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권을 독점했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주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제작한 수천만 원짜리 슈트를 빼입고 아내를 숲속에 버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내연녀 미란을 대동한 채 파티장의 주인공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서윤의 드레스룸에서 훔쳐낸 5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태주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돌아가신 사모님도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신다면 정말 감격하실 거예요. 한 투자자의 아첨에 태주는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도 늘 제가 최고가 되는 게 소원이었죠. 이제 슬픔은 가슴에 묻고 그 사람이 남겨준 이 자산들을 더 위대하게 키워나가는 게 진정한 추모 아니겠습니까? 서윤의 당면 과제는 이 파티의 정점에서 태주의 범죄 증거를 전 정재계 인사들에게 생중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망신이 아니라 계약 파기 조건인 도덕적 해이를 입증하여 그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태주는 아내 유기 이후 보안팀을 강화했습니다. 연회장 모든 출입구에는 안면 인식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망 후보자로 등록된 서윤의 얼굴은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연회장 서비스 입구로 들어가는 식자재 카트를 관찰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화려한 귀빈들의 얼굴은 꼼꼼히 살피지만 비릿한 생선 냄새가 나는 카트 안쪽까지는 코를 막으며 건너뛴다는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서윤은 악취나는 수산물 박스 사이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얼음 조각이 살결을 파고들어 온몸이 사르르 떨려왔지만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견뎠습니다. 마침내 연회장 메인 서버실에 침입한 서윤은 조 실장의 카드키 복제본을 이용해 보안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서버실의 차가운 기계음과 붉은색 전멸등이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자, 태주 씨. 이제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할 시간이야. 태주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연회장의 모든 카메라는 그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우리 태성건설의 미래는 늘 제 아내가 꿈꾸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이 자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태주가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사를 마치는 순간 서윤은 차가운 손가락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웅장한 홍보 영상 대신 LED 스크린에는 낡고 어두운 거실의 CCTV 영상이 고화질로 송출되었습니다. 화면 속 서윤은 입가에 피 섞인 거품을 물고 발버둥 치고 있었고 그 뒤로는 태주가 차가운 유령 같은 눈빛으로 마비제를 탄 물잔을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이게 왜 저기서 나와? 조 실장, 당장 꺼. 전원 차단하라고. 태주가 샴페인 잔을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동공은 공포로 잘게 떨렸고 잘 빗어 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연회장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태주의 명예는 단 10초 만에 시궁창으로 처박혔던 겁니다.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펑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주만이 느낄 수 있는 비릿한 진흙 냄새와 서윤의 백합 향기가 그의 코끝을 마비시켰습니다. 태주 씨, 샴페인 맛이 어때? 이제부터는 그게 내 목구멍을 태우는 염산이 될 거야. 귓가를 긁는 서늘한 속삭임에 태주가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살아있는 거야? 대답해. 하지만 대답 대신 거울에는 빨간 립스틱으로 단 한 줄이 기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095. 서윤이 지옥에서 버틴 날수이자 태주의 왕국이 무너져 내릴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 방명록에는 누구도 적지 않았던 이름 박서윤이 선명한 핏빛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오늘 벌인 것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누려온 모든 영화의 목숨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하이에나들은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텔에서의 대참사 이후 태주의 저택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거실부터 안방까지 수십 개의 전등을 대낮처럼 켜두었지만 구석진 모퉁이마다 서윤의 서늘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망상에 시달렸던 겁니다. 태주의 동공은 초점을 잃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을 긁는 끼익 소리가 환청처럼 내막을 건드렸습니다. 서윤에게 이번 장의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태주가 안방 침실 금고 깊숙이 숨겨둔 3년 전 교통사고 은폐 합의서 원본을 탈취하는 것. 그 종이 한 장이 있어야만 태주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그의 모든 자산을 합법적으로 동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주는 이제 짐승 같은 본능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굶주린 shepherd 2마리가 배치되었고 서윤의 발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최첨단 진동 감지 센서가 온 집안을 얽아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저택 뒷담 너머 좁은 환기구 입구에 몸을 붙였습니다. 하반신 마비 연기를 하던 시절 밤마다 남편 몰래 침대 밑을 기어다니며 단련했던 팔 근육이 비명에 가까운 수축을 일으킵니다. 좁은 통로 안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쥐 배설물의 비릿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그 휠체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절대 안 돼. 서윤은 날카로운 철판에 어깨가 긁혀 선혈이 배어나오는 고통을 무시하며 전진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지만 서윤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태주의 오랜 습관만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새벽 3시 죄책감이 만든 환청을 씻어내려는 듯
샤워실 물을 가장 세게 틀어놓는 버릇이 있었던 겁니다. 그 5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소리가 저택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그 짧은 시간이 서윤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새벽 3시 5분, 샤워실에 육중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환기구 덮개를 소리 없이 열고 안방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발바닥이 카펫에 닿는 촉감은 소름 끼칠 정도로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 숨겨진 진동 센서를 피하기 위해 그녀는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태주가 샤워실 안에서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물소리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죽었어. 분명히 죽었다고 보고받았어. 조 실장 그 새끼가 내 눈앞에서 확인했단 말이야.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태주의 비겁한 독백을 뒤로하고 서윤은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다이얼이 손가락 끝에 닿자 전율이 일었습니다. 태주가 결코 바꾼 적 없는 비밀번호, 서윤의 사고 날짜와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기괴한 숫자 8자리. 다이얼이 틱, 틱 맞물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보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금고가 육중한 한숨을 내쉬며 열렸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노란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태주의 필체로 적힌 추악한 합의서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샤워기 물소리가 예고도 없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집안을 지배했습니다. 서윤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리는 끼익 소리가 들리고 태주가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서재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냐고. 서윤은 0.1초의 망설임 없이 벽장 뒤 비밀 수납 공간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태주가 핏발선 눈으로 금고 앞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각된다면 서윤은 단순 절도범이나 가택 침입범으로 몰려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빠 서준의 복수도 자신의 잃어버린 3년도 영원히 보상받지 못한 채 말이죠. 태주가 금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는 사라졌고 그 자리엔 서윤이 미리 준비한 선열 맺힌 백합 꽃잎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박서윤, 내년이지. 유령이라도 된 거야? 어디 있어? 나와. 당장 나오라고. 태주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전신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벽장 틈 사이로 태주의 비참한 꼴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주 씨,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집이 이제부터 내 무덤이 될 거야. 기대해. 서윤은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물증은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 국도에 서 있는 서윤의 뒤로 다시 한번 조 실장의 차량 라이트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단순히 공포에 질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냥개를 시켜 집안 전체에 보이지 않는 덫을 놓았던 겁니다. 서윤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덫을 밟으셨군요. 3분 뒤 조 실장이 당신 뒤에 도착합니다. 왼쪽 배수로로 뛰세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력자인지 혹은 또 다른 적인지 모를 그 문자가 서윤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태주의 공포를 넘어 서윤과 조 실장의 목숨을 건 추격전, 그리고 베일에 쌓인 조력자의 정체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개 자욱한 교회의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 오라클, 짙은 벨벳 커튼 너머로 묵직한 가죽 냄새와 이름 모를 고가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지금 피 마르는 초조함 속에 지분 양도 서류와 소형 가스총을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고 이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과제는 자신을 협박하는 의문의 투자자 사만다 홍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가 만약 죽지 않은 서윤이라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방 한복판, 거대한 가죽 소파 너머로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흑진주처럼 빛나는 블랙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매끄러운 어깨 라인을 따라 유려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강태주 대표님?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태주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명 서윤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세련되게 올라간 눈매,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서윤에게는 없던 코끝의 매혹적인 점까지. 무엇보다 그녀가 내뿜는 분위기는 마비 환자로 시들어갔던 서윤과는 정반대인 상대를 단숨에 집어삼킬 듯한 포식자의 위압감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콩에서 온 사만다 홍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S라고 부르죠. 사만다의 목소리는 서윤보다 2옥타브 정도 높고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이 순간을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목소리 변조 훈련과 성형 그리고 태주의 의심을 피할 완벽한 가면을 준비했던 겁니다. 태주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그녀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서윤의 몸에 있던 미세한 흉터와 체온의 감촉을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박서윤, 죽은 줄 알았더니 이런 기괴한 쇼를 준비한 거야? 태주가 사만다의 가느다란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는 그녀의 체온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서윤은 늘 얼음처럼 차가운 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주의 손에 닿은 사만다의 손목은 비정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서윤은 미리 피부 밑에 이식한 발열 패치로 체온을 인위적으로 올린 상태였던 겁니다. 뜨거운 열기에 당황한 태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 놓으시죠. 무례한 건 참아도 더러운 손길은 못 참아서요. 서윤은 피하는 대신 태주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고요를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회장을 때렸습니다. 태주의 고개가 휙 돌아갔고 그의 볼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박서윤? 그 걷지도 못하던 불쌍한 여자를 나랑 비교하다니. 내 눈 똑바로 봐. 내가 그 여자로 보여? 서윤은 12cm 하이힐 소리를 또각 소리를 내며 태주의 주위를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얼굴은 같지만 저 강인한 걸음걸이와 압도적인 기세는 서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결국 자신의 탐욕과 공포에 굴복하며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투자 제안서라는 거대한 먹잇감 앞에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잠시 헛것을 봤나 봅니다. 계약합시다. 당신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강태주의 전 재산을 저당 잡는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태주는 서명을 마치고 나가는 사만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가죽 소파 아래 작은 알약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서윤에게 먹였던 바로 그 마비제 보조제였습니다. 태주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역시 너였어, 박서윤.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던 그년이었어. 태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알약이 서윤이 일부러 떨어뜨린 독이 든 미끼였다는 사실을요. 이제 하이에나는 스스로 덫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태주를 파멸의 산장으로 유인하는 마지막 사냥으로 이어집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낡은 목조 산장의 창틀을 거칠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태주가 서윤의 휠체어를 밀어버리려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태주는 지금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막을 때리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날뛰는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지만 사방은 죽음과도 같은 고요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태주는 지금 이 방 안에 서윤이 숨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클럽 소파 아래서 발견한 알약, 그 치욕스러운 뺨의 감촉이 그를 기어코 이 비릿한 숲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과제는 단 하나, 이번에야말로 서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모든 추악한 흔적을 이 산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장 내부는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마루판이 태주의 발걸음 아래에서 삐걱 소리를 낼 때마다 그는 전신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와. 박서윤,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당장 기어 나오라고. 태주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수수용 메스만은 달빛 아래서 서늘한 은빛 날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장 구석에 방치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3년 전 사고 날 서윤이 차 안에서 듣고 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태주는 비명을 지르며 카세트를 발로 지시겼습니다. 닥쳐. 그만해. 다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을 가로질러 그의 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태주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 메스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서 공포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만이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인사해, 태주 씨. 전 세계가 당신의 그 추악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산장 전체를 울리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태주는 미친 사람처럼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은 이미 조 실장을 완벽하게 포섭하여 산장 곳곳에 초소형 4K 카메라를 매설해 두었던 겁니다. 조 실장은 태주가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 했던 비밀 녹취록을 서윤으로부터 건네받고 그 즉시 그녀의 사냥개가 되기로 맹세했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자신의 범죄를 떠벌리며 메스를 휘두르는 모든 장면이 그가 서윤의 환영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광기 어린 눈빛이 전 국민의 스마트폰으로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태주는 그것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나타난 서윤의 그림자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죽어.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 3년 전처럼 그냥 소리 없이 사라졌어야지. 태주가 메스를 내리꽂으려던 찰나 조 실장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태주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메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거실 한가운데 설치된 삼각대 위의 카메라와 그 옆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2cm 키릴로 태주의 손등을 짓밟으며
당당하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 실장, 너 이 새끼가 감히 내 돈을 먹고. 태주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발악했지만 조 실장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아니 강태주 씨, 내 인생도 이제 좀 살아야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태주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추악한 살인 미수범이자 아내 유기범이 되었습니다. 산장 밖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숲의 정적을 난폭하게 찢어발기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차가운 바닥에 처박힌 채 자신이 버렸던 아내의 구두 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엔 내가 나를 버렸지만 오늘은 내가 너를 이 지옥에 버릴게. 평생 거기서 썩어. 서윤의 서늘한 선언이 산장을 가득 채웠고 태주의 울부짖음은 밀려드는 경찰들의 발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태주가 연행되기 직전 서윤은 그의 귓가에 단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태주 씨, 아직 축배를 들긴 일러. 이제부터 내가 감옥에서 보게 될 풍경은 훨씬 더 화려할 테니까. 경찰청 취조실의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로 형광등 불빛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지금 30시간째 계속되는 신문에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허공을 헤맸고 수천만 원짜리 명품 슈트는 땀과 오물로 얼룩져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던 겁니다. 태주의 유일한 희망은 거액의 수임료를 준 변호인단을 통해 영상 조작과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이 지옥 같은 방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태주의 가장 깊숙한 치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남을 믿지 못해 자신의 모든 범죄적 성취를 자필 장부에 기록해두는 기괴한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금고실 벽을 허물고 들어가 태주가 자신의 승리 기록이라 부르던 그 비밀 장부를 찾아냈던 것이죠. 이건 조작이야. 그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가짜라고. 태주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섰습니다. 12cm의 키릴 소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또각또각하고 때릴 때마다 태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서윤은 태주의 앞에 먼지 쌓인 가죽 장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장부 위로 태주의 식은 땀이 뚝뚝 떨어지며 잉크를 비릿하게 번지게 했습니다. 태주 씨, 당신 글씨잖아. 서윤의 다리가 마비된 지 오늘로 100일째. 나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꼴이 가엾고 아름답다. 그녀는 오늘 나에게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도 내가 쓴 거야? 태주의 얼굴이 순간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자신의 일기장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장부를 찢으려 달려들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무자비하게 바닥으로 쳐박았습니다. 운명의 결정적 순간은 법정에서 찾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방청객들이 몰려든 법정 안 서윤은 피해자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없이 태주가 그토록 혐오했던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피고인석 앞을 지나갔습니다. 태주는 차가운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서윤의 구두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전신을 비정상적으로 떨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주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은닉한 모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경악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실금하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에게 선사할 새로운 지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법원 복도에서 태주의 내연녀 미란이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내가 다 망쳤어. 우리 태주 오빠 돈, 그거 내 거야. 당장 내놔. 미란이 서윤의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둘렀지만 서윤은 정광석화처럼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예전의 나약함 따위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미란 씨, 당신 계좌에 있던 그 돈, 그거 태주 씨 비자금 세탁용 증거로 이미 압수됐어. 10분 뒤면 당신도 횡령 공범으로 체포될 거야. 거울 좀 봐. 당신이 훔친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제 주인 찾아갈 시간이야. 서윤은 미란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가차없이 낚아챘습니다. 보석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미란의 절규와 뒤섞였습니다. 두 악인이 서로를 배신하며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는 모습이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서윤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시리도록 맑은 아침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3년 전 숲속의 그 비릿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향기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태주가 수감될 교도소 버스의 매연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멀어지는 버스를 보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주 씨, 감옥 안에 내가 아주 특별한 친구들을 만들어뒀어. 당신이 나한테 준 1095일. 그 친구들이 매일 밤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거야. 죽고 싶어도 못 죽게. 강태주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어느덧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일평 남짓한 교도소 독방의 공기는 축축하고 비릿한 락스 냄새로 가득합니다. 태주는 지금 바닥을 기어다니며 누군가 흘린 빵 조각을 줍고 있습니다. 그의 손톱은 이미 다 빠져 있고 눈동자엔 예전의 총기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짐승의 공포만이 서려 있습니다. 매일 밤 서윤이 고용한 친구들이 속삭이는 환청과 실제하는 고통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가 아내를 버렸던 그 숲의 냉기가 이제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각 서윤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통유리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윤 재단의 개원 기념 리본을 자를 금빛 가위가 들려 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과제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심리적 휠체어에 갇힌 수많은 여성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화려한 키릴 대신 그녀는 오늘 낮고 편안한 하얀색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굳건히 땅을 딛고 서 있는 그녀의 종아리 근육이 건강하게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의 물음에 서윤은 거울 속에 자신을 봅니다. 얼굴의 흉터는 사라졌지만 눈빛에 서린 단단한 의지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상처 입은 여성이 모여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연단에 오르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는 대신 연단 앞으로 걸어 나와 직접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유령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지고 다리가 꺾인 채 진흙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림없이 강당을 울립니다. 나를 버린 건 그 사람이지만 나를 일으킨 건 오직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일어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 걷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운명의 결정적 순간 서윤은 리본을 자르지 않고 직접 무대 아래로 내려가 가장 앞에 앉은 피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순간 강당은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와 오열 섞인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서윤이 이들을 외면하고 혼자만의 승리에 도취했다면 그녀의 복수는 그저 또 다른 살인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파괴가 아닌 재생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서윤은 다시 그 숲을 찾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영혼이 죽었던 그 국도변의 끝자락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엔 버려진 휠체어 대신 그녀가 심은 수천 송이의 백합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비릿했던 흙내음은 달콤한 꽃향기로 바뀌었고 차가웠던 숲의 공기는 따스한 온기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은 숲의 끝자락, 절벽 위에서 멀리 보이는 세상을 향해 의졸입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당신 없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숲길을 걸어나갑니다. 그녀의 가벼운 발걸음이 마른 잎을 밟는 소리는 과거의 상처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립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자신조차 말이죠. 일어설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제가 저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야기는 서윤의 당당한 뒷모습과 함께 비로소 완벽한 마침표를 찍습니다.